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딱 짜인 세계에서 벗어나 그래프 모델링을 하려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이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자,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함을 시원한 명쾌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세요. 트랙, 앨범, 아티스트, 장르가 각자 테이블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들어가 있죠. 모든 게 명확한 규칙 아래 있으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에요. 딱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떠나서 그래프로 넘어오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똑같은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갑자기 눈앞에 길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 중에 정답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 모델 A를 보면요. 앨범이 독립된 객체, 그러니까 노드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모델 B에서는 그냥 트랙의 속성 중 하나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반대로 장르는 모델 A에서는 그냥 속성이었는데 모델 B에서는 어엿한 노드가 됐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맞다는 거예요. 와, 바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고요? 아마 지금 다들 속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마치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받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고수들한테 물어보면요.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핵심 진리예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나침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머릿속을 한 번에 정리해줄 단 하나의 황금 질문, 즉 생각의 전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모델링을 할 때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스스로에게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해요. 이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짜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데이터로 뭘 알고 싶은 거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지?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로드 앨범에 있는 노래들 전부 다 찾아줘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앨범이 딱 독립된 노드로 있는 모델 A가 훨씬 빠르겠죠. 그냥 앨범 찾아서 연결된 노래만 쭉 보면 되니까요. 근데 질문이 하드록 장르의 아티스트는 누가 있어? 라면요? 이때는 장르가 중심이 되는 모델 B가 훨씬 유리하죠. 보세요. 우리의 질문이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그냥 결정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관점을 바꾸는 법은 알았으니까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개발자가 처음 딱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이겁니다. 뭘 노드로 만들고 뭘 그냥 속성으로 둬야 할까?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어떤 정보가 그냥 다른 걸 꾸며주는 역할? 뭐랄까, 형용사 같은 거라면 그건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자체가 다른 여러 개랑 연결되는 교차로나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럼 그건 무조건 독립적인 노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앨범 제목이나 발매일, 커버아트 같은 정보가 전부 트랙이라는 노드 안에 그냥 쏙 들어가 있죠? 이건 그냥 속성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오직 트랙에 대한 거고 앨범을 통해서 다른 걸 막 찾아다닐 일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하고 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앨범이 자기만의 집, 즉 독립적인 노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던졌던 질문, 크로스로드 앨범의 모든 트랙을 찾아줘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앨범 노드에서 has track이라고 써있는 관계선만 쭉 따라가면 끝이니까요. 어때요?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비밀 무기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바로 레이블인데요. 데이터를 아주 똑똑하게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이 모델 C,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본조비라는 아티스트 노드를 한번 보세요. 하드록이나 글램 메탈 같은 장르 정보가 노드도 아니고 속성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아티스트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지를 붙여준 거예요. 일종의 꼬리표, 이게 바로 레이블입니다. 그럼 이 꼬리표는 언제 붙이는 게 좋을까요? 첫째, 그냥 있다 없다가 중요할 때. 둘째, 그 정보가 잘 안 바뀔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드록 딱지 붙은 아티스트 다 모여봐 하는 식으로
특정 그룹을 한 방에 쫙 찾고 싶을 때, 이럴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한 노드에다가 이 꼬리표를 너무 많이 막 수십 개씩 붙이면 안 돼요. 사람한테 별명을 20개쯤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정체성만 헷갈리고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관리할 것만 늘어나서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모델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팬아웃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노드 하나에서 관계가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완전 극과 극의 예시가 있어요. 왼쪽은요, 그냥 모든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노드에 다 때려박은 거예요. 뭐 관계고 뭐고 없으니까 그래프의 최대 장점인 탐색이 아예 안 되겠죠? 반대로 오른쪽은 모든 걸 다 잘게 쪼개서 각각 노드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 아티스트 이름 하나 찾으려고 다리를 12개는 건너야 할 판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주 이상적인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아티스트 앨범 트랙처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주인공들은 각자 노드가 되고요. 걔네들을 설명해주는 발매일 같은 정보들은 속성이 되는 거죠. 딱 봐도 이해하기 쉽고 데이터를 찾아다니기도 편해 보이지 않나요?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이런 슈퍼노드라는 괴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가 노드 하나에 막 엉겨 붙어서 마치 고양이가 토해낸 헤어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털뭉치를 지나가야 하는 모든 커리는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마인드셋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모델은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조각상이 아니에요. 얘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새로운 질문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모습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프 모델링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유연함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더 좋은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진화는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안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황금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모든 것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